네, 이번에 새로 추가된 IB시트 기능과 함께 IB시트의 전반적인 기능들 그리고 그리드 외에 나머지 컴포넌트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B시트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서버나 DB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리스트성의 화면으로 보여주고 이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뭔가 편집을 한다라던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소팅을 한다라던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변경된 내용들을 서버로 전달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리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각 컬럼별로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IB시트도 컬럼에 따라 가지고 뭐 텍스트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드랍다운 리스트 형태라던가 뭐 날짜를 갖고 있는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는 이런 거 외에도 뭐 HTML 형태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 SVG 같은 걸 이용해서 차트를 표현한다라던가 최종적으로는 그리드 내에서 파일 타입을 이용해서 어떤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것들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서버로부터 파일을 받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이제 행이나 열 고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열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틀 고정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시트는 좌측이나 우측에다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컬럼을 고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 컬럼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PI를 통해서 얼마든지 동쪽으로 원하시는 만큼의 컬럼을 고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정된 컬럼을 사용자가 드래그를 통해서 고정된 위치에 대한 영역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행 고정 같은 경우는 헤더 영역과 데이터 영역 사이에 고정된 행을 둔다라던가 데이터 영역 하단에다가 원하시는 개수만큼의 고정된 행을 두고서 사용자가 이 안에서 뭔가 스크롤을 움직일 때 항상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되고 값에 따라서 뭔가 계산된 결과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롭게 이런 부분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행에 대한 고정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이 스택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택로우라고 하는 기능은 스크롤을 움직일 때 사용자가 자기가 고정해 놓고 보고 싶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된 데이터는 그리드 최상단에 붙거나 아니면은 최하단에 붙어 가지고 사용자가 항상 이 데이터가 화면 안에 노출돼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연산과 관련된 몇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합계나 소계 같은 거를 그리드 하단에 표현하고서 사용자가 뭔가 값을 변경할 때마다 실시간적으로 합계,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혹은 전체 건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합계행은 그리드 최하단이나 최상단 원하는 데다가 두시고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은 소개 기능으로 소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리드 내용 안에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컬럼들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소개행이 삽입되어져서 보여지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컬럼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A, B, C, D 컬럼에 대한 소개값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값을 수정하게 되면은 수정된 값에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소개값도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는 단일 컬럼만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대분류 소개 안에 중분류 소개가 들어가는 형태의 계단 형태의 소개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 연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피벗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피벗은 엑셀에 피벗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피벗 다이얼로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봤을 때 텍스트 필드들은 좌측 상단에 보여지게 되고 숫자 값을 갖고 있는 필드들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드래그 드롭을 통해서
좌측에 대한 헤더라던가 뭐 상단에 들어가야 되는 헤더, 밸류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벗 테이블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뒷부분에 변경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이알로그를 닫아서 보실 수도 있지만 바로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고서 이 안에서 뭔가 값을 수정해 보면은 수정이 있을 때마다 동적으로 피벗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벗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만약에 뭐 30대의 개발 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를 경우에는 이걸 클릭을 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개발 1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필터링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뮬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뮬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열 계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A, B, C, D 컬럼들이 X, Y라는 컬럼에 의존하여 X, Y 컬럼의 값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럼 간의 어떤 계산 로직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수정하지 않더라도 연결된 컬럼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포뮬러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어떤 값을 변경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속성을 변경해주는 포뮬러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어트리뷰트 포뮬러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트리뷰트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이 뭐 음수가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현된다라던가 양수인 경우에도 값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진하게 같은 거를 바꿔 본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배경색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콘이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이 값에 따라서 혹시 또 자기 셀뿐만 아니라 다른 셀의 어떤 값에 따라서 편집 가능 불가능 여부라던가 속성 값들을 변경해주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장은 그리드 내에서 사용자가 변경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라고 표현하고 그 변경된 내용들을 추출해서 서버로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용자가 인지하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이런 상태 컬럼을 두고서 신규로 뭐 추가가 된다라던가 수정이 됐을 때 입력 수정으로 표현이 되고 삭제를 하기 위해서 뭐 삭제 체크를 표현한다라던가 API를 통해서 삭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글자라던가 배경색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내용은 어떤 API를 호출했을 때 변경된 레코드 단위로 해서 로우 단위로 해서 어떤 쿼리 스트링 형태의 문자열로 추출된다라던가 아니면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된 내용들만 추출하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문자열이나 제이슨 형태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아예 서버 쪽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AJAX 통신 종료 후에 기존의 어떤 상태를 클리어해주는 이런 형태의 기능도 저장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편집 다이알로그라고 해가지고 그리드 내에서 어떤 하나의 레코드가 컬럼이 많아가지고 좀 보기가 번거로울 때 요거를 간단한 다이알로그 형태의 팝업으로 띄워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값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된 내용을 원본 부모 창에다가 반영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다이알로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B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좀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영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드래그된 내용이 이렇게 드래그된 영역이 선택이 되는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드래그가 안 되게끔 막는다라던가 혹은 드래그는 되더라도 그 내용을 컨트롤 C 해가지고 뭔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일부 데이터는 제거된 상태로 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앞서서 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특정 셀에 포커스를 준다거나 방향키 같은 걸 이용해서 포커스를 이동할 때 특정 열에는 포커스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라던가 특정 행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셀들까지 해서 원하시는 어떤 특정 영역에는 사용자가 포커스를 두지 못하게끔 제어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머지는 셀과 셀 간의 병합을 저희는 보통 머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 셀들에 대한 머지를 제거해 보면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각 셀들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헤더 영역 안에서 좌우로 같은 값이 있거나 뭐 위아래로 같은 값이 있을 때 이 내용들에 대한 병합 규칙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병합시켜주는 이런 형태 기능을 저희가 머지라고 하고 있고요. 이 머지는 뭐 헤더 영역에만 쓸 것인지 데이터 영역까지 포함할 것인지 또 데이터 영역 안에서도 뭐 앞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데이터들이 그 앞에 데이터에 병합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만 병합이 되는 식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병합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렬과 관련돼 가지고 헤더를 클릭했을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소팅이 되는 이런 형태의 기능들, 단일 컬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컬럼을 소팅할 수 있는 기능들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팅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텍스트 외에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는 필드에 대해서 숫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강제로 데이터별로 소팅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걸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팅 우선순위를 1순위로 올려놓은 데이터들은 아무리 소팅을 하더라도 1순위 데이터들끼리 안에서만 소팅이 되겠고요. 2순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2순위 안에서만 소팅이 됨으로써 항상 특정 데이터들을 상위에 올린다거나 특정 데이터는 항상 맨 하위권에 둔다라던가 이런 식의 강제적인 어떤 소팅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필터 기능인데요. 필터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헤더 바로 밑에다가 이런 식의 필터 헤더를 두고서 사용자가 특정 글자를 입력했을 때 그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필터링 한다라던가 아니면 날짜라던가 숫자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구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셔서 그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만 필터링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필터 기능이 이전부터 제공되던 기능이고요. 최근에는 헤더 바로 옆에다가 이런 식의 깔때기 모양의 필터 다이얼로그를 두고서 사용자가 키보드에 대한 입력 없이 단순히 클릭만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그룹핑 기능인데요. 그룹핑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 헤더 상단에다가 그룹 헤더라는 걸 두고서 사용자가 직접 특정 컬럼에 대한 셀을 잡고서 그룹 헤더 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컬럼을 기준으로 된 한 그룹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겠고요. 이 그룹 데이터 안에는 단순히 그룹핑만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위 노드들에 대한 전체 합 같은 것들, 계산 결과 값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핑 안에는 단일 컬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컬럼을 올리게 되면은 다단 형태로 대분류 그룹 안에 소분류 그룹을 넣는 뭐 이런 형태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컬럼들에 대해서 그룹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걸로 트리 기능이 되겠는데요. 트리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 안에서 하나의 컬럼 안에 이런 식의 어떤 하이어라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식 노드들에 대해서 접거나 펼치거나 하는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트리에 대한 모양 같은 것들, 노드에 대해서 뭔가 자식 노드에 대한 선 같은 거를 표현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던가 혹은 뭐 몇 레벨까지만 보겠다 이런 것들 API 통해 가지고 어, 제어하는 것들을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행 단위로 해가지고 접거나 펼치거나 하는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에 가서 잠깐 보시면은 이 열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헤더를 잡고서 접거나 펼치거나 하면서 그룹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합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보이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세부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UI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와 관련돼서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엑셀로 다운로드 시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다운 투 엑셀이라는 함수 하나만 호출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헤더 영역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영역까지 엑셀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리드만 내리실 수도 있고 뭔가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다운로드 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IB시트 8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잠깐 다운로드 다이얼로그라는 걸 띄워 가지고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들, 컬럼이라던가 로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선택한 데이터들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진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자기가 지정했었던 내용들만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엑셀 파일을 다시 그리드 위로 올리는 임포트 기능인데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내용을 로드 엑셀이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드 위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올릴 때도 잠깐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요. 로드 엑셀 다이얼로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한테 먼저 그리드 위로 올라가야 될 내용을 이런 식의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보여주게 되고요.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 없는 내용들은 좀 제거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컬럼에 대한 매핑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해서 그리드 위에 올리는 이런 식의 기능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 생긴 기능 중에 한글 파일 형태로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에 있는 내용이 한글 형태 HWP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잠깐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에 있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헤더 영역이라던가 헤드 영역이라던가 뭐 푸터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시켜서 다운로드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할 때 단순히 그냥 그리드에 있는 내용만 한글 파일로 만들 게 아니라 미리 지정해 놓은 템플릿 파일 위에다가 그리드와 더불어서 화면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양식이 되는 파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변수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BCT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한글 파일을 하나를 서버에다가 올려 놓고서 그리드에 있는 내용들과 기존에 있는 양식 파일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내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아까 변수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이 화면에 있었던 이런 인풋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하나의 양식이 맞아진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메뉴 기능인데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식의 메뉴를 구성하는 기능인데 아주 간단하게 드래그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서 드래그된 내용에 대한 값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서 뭔가 체크박스 같은 거를 둔다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어라키 같은 구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오른쪽으로 펼치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IB시트 내에서만 쓰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드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멀티 레코드라고 해서 DB의 어떤 하나의 레코드를 그리드 안에서 2개 이상의 행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행식으로 표현한다거나 뭐 3개 이상의 행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 이 안에서도 물론 수정을 한다라던가 뭐 소팅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드래그를 통해서 다른 그리드 쪽으로 옮긴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리드 바깥쪽에 있는 뭐 HTML 영역으로 옮긴다라던가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드래그 드롭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드 바깥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그리드 안쪽으로 옮긴다라던가 하는 것도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B 시트가 갖고 있는 날짜 유형 같은 경우 그리드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드 바깥쪽에서도 역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특정 날짜를 선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간을 설정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특정 날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막는다라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개인화라고 해서 사용자가 컬럼이 많은 그리드를 만났을 때 이 중에서 평상시에는 보고 싶지 않은 컬럼들 일부를 좀 감춘다라던가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컬럼들을 좀 앞쪽으로 옮기고 컬럼에 대한 사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을 한번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화면들에 갔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이 설정했던 모습대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 변경된 내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 영역 안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변경된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함수와 추출했던 내용을 다시 그리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DB에 저장했다가 DB에서 받는 이런 식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타일 개인화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변경하고 이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 전반적으로 개인별로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라던가 아니면 뭐 배경색 같은 것들을 입맛에 맞게끔 좀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요 내용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요 화면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설정했었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차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그리드에서 사용자가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된 영역을 간단하게 차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했던 영역을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차트로 만들어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트에 대한 유형 같은 걸 변경해 본다라던가 드래그 됐던 내용들 중에서 데이터들을 좀 바꿔 본다라던가 최종적으로는 뭔가 색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3D 형태라던가 이런 식의 디자인들을 변경을 해보고 나서 이 내용들을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다운로드는 이미지 형태라던가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엑셀 파일 형태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아진 엑셀 파일 안에는 이 만들어졌었던 차트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리드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IB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차트 기능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IB 차트 제품은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트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웹페이지를 개발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차트 유형인 막대 차트 유형, 뭐 선형 차트 유형, 그리고 파이 차트 유형 이런 식의 차트 유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막대 차트 안에서도 뭐 누워 있는 형태라던가 서 있는 형태, 그룹 형태라던가 누적 형태라던가 이런 식의 유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던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뭐 툴팁 기능이라던가 뭐 범례라던가 이런 식의 차트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들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형에서는 꺾은 선형, 뭐 영역 형태, 계단 형태 다 각각의 차트 유형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형태 차트에서는 일반적인 파이와 그 안쪽이 파여 있는 이제 도넛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파이랑 도넛을 같이 사용한다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수 유형의 차트라고 해서 게이지 형태라던가 히트맵이라던가 뭐 팩버블이라던가 이런 식의 차트 유형들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드와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그리드가 클릭됐을 때 클릭된 영역을 차트로 바로 그려줄 수 있는 다양한 API,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B 맵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IB 맵도 일종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맵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과 그 지도 데이터 위에서 어떤 이미지나 심볼이나 선이나 레이블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좀 차트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도,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드릴다운 형태로 세부 지도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던가, 아니면은 지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배경 색상 같은 것들을 표현하거나 범례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정 포인트 위에다가 특정 이미지 같은 거를 표현하실 수도 있겠고, 뭐 파이 차트라던가 막대 차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차트랑 같이 연계를 해서 실제로 오픈소스 기반의 차트가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 컴포넌트랑 같이 연계를 통해서 어, 실제 지도 위에서 특정 위치에다가 뭐 선이라던가 레이블 같은 걸 표현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트리트 맵 위에 특정 지역에다가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라던가 레이블 같은 것들을 통한 어,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탭은 건너뛰고, 다음 보실 거는 IB 캘린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IB 캘린더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캘린더라던가 아웃룩 캘린더와 유사한 형태의 캘린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안 되는데. 다음 보실 거는 IB 캘린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IB 캘린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캘린더라던가 아웃룩 캘린더와 유사한 UI 형태로 해서 특정 조직 안에서 어떤 날짜에 대한 공유라던가 일정에 대한 공유 같은 걸 하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I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이나 주나 일에 대해 가지고 일정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정 일정에 대한 거를 사용자가 드래그를 통해서 변경을 한다라던가 특정 날짜에 대해서 일정을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캘린더를 여러 개 두고서 캘린더 간에 이동을 한다라던가, 뭐 캘린더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거를 엑셀 파일 형태나 제이슨 형태 파일로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실 기능은 대시빌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대시빌더는 보통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첫 페이지에 보게 되는 대시보드 화면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실제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라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예제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네모칸을 위젯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위젯의 종류에는 뭐 달력을 표현할 수도 있고 차트라던가 리스트성 데이터 같은 거를 표현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단순히 보기만 하는 뿐만 아니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편집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이런 식의 아이콘들이 표현이 돼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위젯에 대한 위치 같은 거를 변경해 본다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오른쪽에서 서랍장을 열어서 새로운 위젯 같은 거를 추가시키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차트에 대한 걸 하나 추가를 시키고 이 차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 거를 한번 설정해 보겠는데요. 이런 식의 차트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단순히 이렇게 보고 나서도 물론 색상이라던가 뭐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범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해서 어떤 부서 간의 대시보드를 구현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개인별로 다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대시보드를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